네, 어서오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오늘은 이 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PCR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번 코비드19 사태를 잘 대처하면서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듯이 드라이브 스루 검진소와 더불어 이제 국내 진단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진단 키트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있죠.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게 어떤 기술인지 대충 알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연구 실적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자, 이건 2013년도에 나온 감기라는 영화입니다. 다들 보셨나요? No.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영화인데요. 여기서 보면 PCR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도 모두 이 PCR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PC방이라는 이름이랑 비슷해서 조금은 입에 잘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뉴스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이 기술 자체는 특별한 건 아니고 굉장히 널리 이용되는 기술입니다. 진단 키트의 어떤 정확도와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사용해도 좀 같은 결과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나오게 하는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PCR 기술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백과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글만 읽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이 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아마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PCR이라는 기술이 뭔지 이 원리까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게 어떤 기술인지는 알면 좋을 듯 해서 오늘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술을 간단하게 PCR이 뭔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라면, 이 원하는 유전자 일부분을 증폭을 시켜서, 즉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가 엄청 작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유전자는. 그렇다고 이 유전자 정보를 모두 분석을 다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일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 유전자 일부의 카피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유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이 처음 PCR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셨습니다. 캐리 멀리스라는 분이시고 93년도에 노벨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기술은 현재 미생물 검사뿐만 아니라 무슨 친자 확인, 어떤 생물의 분류, 범죄 수사 등등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를 하나였던 유전자를 2개,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이에 한 40승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유전자 카피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증폭을 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PCR의 단계는 일단 시료 채취, 샘플링을 한 후에 거기서 유전자를 뽑아내야 됩니다. 추출을 하고 이 추출한 유전자 중에 일부를 증폭을 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샘플링입니다. 유명해진 드라이브 스루 그림이고요. 독감 검사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긴 면봉으로 코 안에 깊숙이 집어넣어서 채취를 하고 분석을 해서 독감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드라이브 스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면봉을 집어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드라이브 스루 검진소도 많이 유명해져서 이제는 좀 익숙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료에서 유전자를 끄집어내야겠죠. 추출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커피나 한약 달여서 먹죠. 열로 인해서 그 유효 물질, 어떤 성분을 추출해냅니다. 유전자도 비슷한데요. 물론 유전자는 열로 추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열로 추출할 수도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시약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추출해냅니다. 자, 그럼 추출하면 증폭을 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였던 이 유전자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늘어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보통 한 30번에서 40번 정도 이 사이클을 반복해 주는데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카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프라이머라는 용어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인트 칠하거나 여자분들은 화장할 때 프라이머를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익숙하죠? 프라이머라는 단어가 화장할 때 많이 쓰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색을 입히기 전에 그 색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바르는 걸
프라이머라고 하잖아요. 맞죠? 예. PCR에서는 이와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유전자를 증폭을 해야 되는데 이 빨간색이 프라이머입니다. 이 프라이머는 항상 페어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라이머는 이쪽 방향으로, 다른 한 프라이머는 이쪽에 붙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두 개였던 게 4개가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부위에 붙어서 어떤 시작점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PCR에서의 프라이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프라이머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프라이머랑 다 다른 거죠. 원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프라이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처음 발병이 됐을 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을 검출할 수 있는 프라이머 정보를 처음 안 사람이 공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개를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빨리 검사를 할 수 있게 오픈을 했죠. 이렇게 증폭된 유전자는 우리가 아까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자, 왼쪽 그림은 아마 뭐 과학수사대, CSI, 이제 미드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등장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PCR 결과입니다. 근데 보시는 이제 밴드, 이 밴드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원하는 유전자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사용된 이제 리얼타임 실시간 PCR 분석법인데요. 원리는 똑같은데 결과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증가를 하죠. 바이러스 양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량 분석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제 PCR을 요즘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PCR 하는 장면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플레이트에 있는 이 튜브에는 여기 프라이머입니다. 아까 제가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와 더불어서 증폭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시약들을 같이 미리 만들어 놨고, 이 주황색 플레이트에 있는 게 이제 시료입니다. 샘플. 이번 뭐 코로나 바이러스면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추출한 샘플이겠죠. 물론 이 실험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료도 없고 관련된 연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고 다른 시료 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 믹스처에다가 이 시료를 넣는 거죠. 합쳐서 이제 기계에 집어 넣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정량씩 시료를 합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뭐 이거 다 하는데 일단 뭐 한 줄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 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 파이펫으로 일정량을 다 동일한 양을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오염이 안되게. 뚜껑을 잘 닫은 다음에 집어 넣을 겁니다. 홈에다가 그 튜브를 넣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줄에 8개의 시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 12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총 96개의 샘플을 분석 가능합니다. 물론 뭐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료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죠. 기계에 꼭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팅은 제가 다 미리 해놨고요. 확인만 하고 스타트를 누르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저장을 하고, 이게 이제 리얼타임 PCR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이제 온도를 계속 변화시켜서 사이클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증폭을 시키는 기계라 할 수 있죠. 프리팅이 됐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물론 이제 시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뭐 이 정도면 이 증폭이 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PCR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뭐 몇 시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돌아가는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추출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보통 한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하지만 PCR 결과에 있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그래서 완치가 됐다가 다시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스가 뉴스를 통해 많이 전해 들으셨을 거예요. 이 PCR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민감한 검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유전자만 있으면 이게 살아있던 죽어있든 다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은 바이러스 안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죽은 바이러스도 검출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구적으로 분석을 할 때에는 이 PCR 방법 이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중국산 진단키트 문제가 많이 나왔죠. 수출을 했는데 뭐 워낙 오류가 많아서 다시 또 반품을 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좋은 진단키트의 기준은 민감도와 이제 특이도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또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 있는 걸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적은 양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고,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검출을 해내야겠죠. 이것저것 다 검출을 해내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검진 키트들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PCR 분석은 이제 추출해서 증폭하고 확인하는 데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몇 시간 필요합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뭐 한 하루 이틀 걸리기도 했죠. 그 유전자 정보까지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데, 최근에 뭐 몇십 분 만에 분석할 수 있는 키트를 뭐 개발 중이다, 뭐 이런 뉴스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자, 이거는 PCR 기술이 아니고요. PCR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잖아요. 증폭하는데 한두 시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몇십 분 만에 분석할 수는 없고, 이는 이제 항원항체 반응을, 이런 기술을 접목한 키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키트가 이미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임신 진단 키트가 이 항체 반응 기술을 접목한 이제 키트로 이제 대표적이죠. 이제 임신이 되면 ACG라는 이제 물질이 늘어나는데, 이를 검출해내는 항체로 검사하는 것이죠. 약국에서 가끔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라고 안 하고 이제 ACG 검사 키트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 방법은 이제 빠르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개발이 돼서 사용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뉴스에는 나오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PCR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하면서 이에 대해 좀 궁금해 하실까봐 PCR 기술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의 상식이 조금 늘어나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